지금부터는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 들의 내부 모습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게 데스인데요. 데스는 이미 이제, 폐기됐다고나 할까? 이제 안 쓰는 암호 알고리즘인데요. 내부 모습을 좀 설명하기에는 데스가, 편해서, 편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편해요. 편해서, 데스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결국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되게 복잡하다기보다는 수학 연산, 매우 큰 정수들을 이용한 수학 연산을 통해서 암호화를 진행하는데,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그런 수학적인 어떤 큰 정수를 이용해서 어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 연산들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비트 연산을 하는지 그거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데스이기 때문에 데스를 이용해서 좀 내부 모습을 관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데스는 72년도에 되게 오래전에 이제 니스트는 미국 표준화 기구인데 그 표준화 기구에서 이런 암호 알고리즘 표준화들 등을 추진합니다. 근데 요즘 하는 방법하고는 그 당시 72년도에 했던 방식은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왜 이 루시퍼가 최종적으로 데스로 선정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요즘은 뭐 AES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은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면은 공고를 냅니다. RFP라고 하죠. 그래서 공고를 내요. 이런 표준을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 꼭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든지 내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미국 표준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제일 우수한 것을 리스트가 선정해서 표준을 정하게 되겠고, 그 표준을 정하게 되면은 표준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유효기간 동안에 뭐 이런 보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암호 알고리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안 생기면은 그 유효기간이 도달쯤 돼가지고 이 표준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건지 바꿔야 되는지 검토해가지고 또 다음 표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스는 72년도에 그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고, IBM에서 제안한 루시퍼라는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를 만든 사람이 페스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페스탈이 만들었고, 이 사람이 만든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띠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페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서는 뭐 다양한 표준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표준에 대해서는 이제 NSA라고 하는 기구한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NSA는 이 IBM이 원래 제안했던 키 길이를 축소합니다. 128비트에서 56비트로 축소를 해요. 이게 좀 실수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70년대 당시에 56비트, 2의 56승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전수조사 하려면. 그 정도도 충분했던 거죠. 워낙 그때는 컴퓨팅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2의 56승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키 길이가 길면 그만큼 키를 유지하는 공간이 커지는데, 그 당시에는 또 메모리가 매우 부족했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메모리를 컴퓨팅 장치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 키 길이를 굳이 길게 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8비트를 64비트 반으로 줄였는데,
옛날에는 또 그 데이터들을 유지할 때 이 데이터가 그 조금 불완전한 그런 저장 장치에 유지되다 보니까 자꾸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패러티 비트라는 것들을 추가해 가지고 얘가 변경됐는지, 오류에 의해서 변경됐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트 단위로 패러티 비트를 하나씩 두게 돼요. 7비트마다 한 비트가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패러티 비트로 이 7비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검사하는 비트로 쓰는 거죠. 그래서 64비트를 56비트로 바꾸고 8비트의 패러티 비트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표현은 64비트로 표현되지만 그 중에 56비트만 실제 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IBM은. 그리고 이 NSA는 자문을 할 때 내부 동작 메커니즘 중에 일부를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바꿨는데 그걸 왜 바꿨는지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공개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 소문들이 있었어요. NSA가 뭔가 장난을 쳤다. 거기다 자기들만 아는 트랩도어를 집어넣어서 NSA는 언제든지 데스를 깰 수 있게 만들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공개된 걸 보면은 어떤 보안 허점을 알아가지고 그 허점을 없애기 위해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77년도에 이 루시퍼를 NSA가 약간 바꾼 그 알고리즘이 이제 데스라는 표준으로 채택이 됐고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어요. 근데 10년이 다 됐는데 데스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20년째, 그러니까 90년대 초후반만 되면은 이제는 데스를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게 됐어요. 그 이유는 컴퓨팅이 워낙 기술이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56비트라는 키 길이가 너무 짧은 거예요. 금방 키를 현재 고성능 컴퓨터 갖고 사용하게 되면은 금방 찾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새 표준을 작업을 착수했고 2000년도에 린제다라는 알고리즘을 AES로 표준을 채택해서 현재는 주로 우리는 AES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이제 미국 표준이니까 미국 표준인데 왜 전 세계적으로 쓰냐? 뭐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암호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오픈 디자인이에요. 오픈 디자인.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의 내부 모습이나 동작하는 방식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 오픈 디자인이고 뭐만 숨겨지는 거냐면은 각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키만 숨겨지는 거예요. 알고리즘의 안전성은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만 모르면은 풀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AES는 이제 다 공개가 돼 있는 거 누구나 뭐 미국 표준이지만 그게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표준 쓴다고 해서 미국에 돈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ES를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브라우저나 이런 것들에 이런 AES 알고리즘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텔 CPU 칩에 AES를 빠르게 하기 위한 명령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AES로 메시지들을 평문들을 암호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표준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쓸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표준을 정해요. 근데 나는 그거는 굳이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표준을 정해가지고 문제가 된 게 하나 있어요.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은 공인인증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는
그 예전에 이제 구공인 인증서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공동인증서. 얘는 이제 인증서가 있고 개인키가 있는데 개인키는 패스워드로 암호화해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됩니다.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돼요. 그런데 그 파일 시스템에 패스워드 이용해서 저장을 할 때 AES 같은 걸 쓰면, 표준을 썼으면, 미국 표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 표준이 아니더라도 브라우저들이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늘 써야 되니까 TLS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브라우저들은 여러 암호 모듈들, TLS를 하기 위한 모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암호 모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을 썼으면 좋은데, 표준이고 공인기관에서 거기다가 뭘 강요했냐면은 공인서 만들 때 그 알고리즘을 우리나라 표준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표준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은 브라우저에서 개인키를 복호화해가지고 읽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브라우저 자체에 갖고 있는 그 암호 알고리즘은 그걸 지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해? 액티브엑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액티브엑스 없이 그냥 브라우저가 잘 아는 걸로 하면은 뭔가, 저도 그 웹 프론트엔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알고리즘이면 그거를 또 별도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인인도 관련해서도 괜히 그거를 왜 우리나라 표준이 C인데 그거를 왜 고집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표준 하나 정하면 우리나라 표준을 전 세계적으로 써가지고 모든 브라우저들이 그걸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그 브라우저들을 그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그걸 그냥 쓰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한 게 되게 저는 좀 뭔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표준들이 괜히 각 나라마다 표준을 정해서 이 나라는 이거 쓰면은 전 세계적으로 막 200 몇 개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또 없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브라우저들이 그 각 나라의 표준들을 다 탑재하고 있는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의 표준에 대해서는 미국이 표준하는 거지만 그냥 국제 표준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국제 표준으로 그냥 쓰면 얘가 오픈 디자인이니까 뭐 미국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어쨌든 좀 딴 얘기를 했는데 그런 표준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표준들을 좀 만들어서 이게 국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표준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건데 그 의미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쓰게끔 강제하면은 이런 소프트웨어들 쓸 때 되게 불편한 점이 많죠.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 같은 데도 우리나라 표준은 지원 안 해요. 그러면 또 별도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써야 되는 거지.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겁니다. 뺐다 꼈구나. 자, 데스는 블럭 크기가 64비트예요. 64비트고 키 길이가 56비트입니다. 페널티를 추가해서 64비트로 표현이 되고 16번 라운드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16번 라운드를 거친다는 건 똑같은 작업을 16번 반복을 해요. 우리가 2장인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칭 암호 알고리즘 만들 때 교체 연산과 자리 바꿈 연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교체 연산은 A를 C로 바꾸는 뭐 이런 거고요. 자리 바꿈은 이 위치들의
그 평문의 위치들을 바꿔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교체와 자리 바꿈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혼합 암호라고 하고, 그 한 번만 하면은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수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체 연산과 자리 바꿈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하는 일을, 똑같은 일을 16번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적합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좀 불편한 알고리즘이에요.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소프트웨어로 만들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이게 데스의 모습입니다. 데스의 모습인데 평문이 64비트예요. 한 블럭이 64비트니까 한 평문 블럭을 64비트 암호문 블럭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64비트를 반씩 쪼개서 32비트로 나눠서 작업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16번 반복을 해요. 물론 맨 마지막에는 이 꼬우는 거를 안 하는데, 그렇게 이제 16번 반복을 하게 되겠고, 이 16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라운드 키들이 들어갑니다. 라운드 키들. 그래서 K1부터 K16, 16개의 키가 들어가는데, 이 16개의 키는 원래 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키로부터 16개의 키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키는 56비트인데 그 56비트를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56비트를 이용해서 16개의 라운드 키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각 라운드에서 쓰이게 되겠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시 복구하는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16라운드가 진행하면서 K1부터 K16이 쓰여지고, 이제 복구할 때는 거꾸로 K16부터 K1이 씌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하는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페스탈 구조라 그래요. 이 페스탈 구조는 되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F 함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F 함수가 뭔지와 상관없이 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그냥 역이 돼요. F와 상관없이 내려온 걸 거꾸로 가서 다시 원래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스탈 구조는 그러니까 뭐 저절로보다는 이렇게 암호한 다음에 복구화를 쭉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페스탈 구조로 만들어요. 그러면 모습이 이거랑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은 요 F 함수만 달라요. 그러니까 F 함수만 다르게 만들어서 새 알고리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스탈 구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여기서 하는 일들을 조금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처음에 IP 인버스라는 게 요 맨 위와 맨 아래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요 IP라는 건 Initial Permu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자리 바꿈이에요. 그래서 얘는 64비트를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비트 위치들을 자리 바꾸는 거예요. 58번째 비트를 첫 번째로 옮겨놓고 50번째를 두 번째로 옮겨놓고 42번째를 세 번째로 옮겨놓는 거예요. 근데 얘만 놓고 보면 얘를 하고 다시 얘를 하면은 원래대로 와요. 그러니까 IP와 IP 인버스는 역관계라서 어떤 데이터를 IP로 해서 자리 바꿈한 다음에 다시 IP 인버스로 자리 바꿈하면은 원래가 됩니다. 역관계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IP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려면 구현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 58번째 비트가 0인가 1인가 보고 1번째 비트를 거기에 맞게 세팅해 주면 되잖아. 이거 되게 근데 귀찮죠. 이거를 하려면 소프트웨어로 하려면. 그런데 얘를 하드웨어로 제작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죠? 자리 바꿈하는 건 하드웨어로는 선만 바꾸면 되잖아. 이런 칩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만들면 이게 뭐예요? 요 회로만 지나면 자리 바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소프트웨어로 만들려면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 데스는 원래 의도가 하드웨어로 만들려고 디자인된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없는 건 아닌데 소프트웨어로 만들기에는 되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바꿈이라는 게 비트 자리 바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의 위치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하는데 요게 F 함수예요. 아까 그림에서 F 함수가 있죠. 그 라운드가 있는데 걔를 F 함수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은 요 일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요 F 함수랑 뭔가 해가지고 요 오른쪽을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를 48비트로 확장을 해요. 48비트로 확장하고 XOR 합니다. 키와 라운드 키와 XOR 하고 다시 48비트를 32비트로 바꿔요. 그 다음에 또 자리 바꿈을 해요. 그 다음에 LI와 XOR 해가지고 RI를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뒤지고 볶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래 데이터와 그 출력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고 이렇게 모르게 막 뒤지고 볶더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복구하라 하면은 원래 걸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해주는 게 이제 페스탈 구조예요. 페스탈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 인버스가 성립한다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32비트를 48비트로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16비트가 추가로 필요하죠. 32비트가 48비트로 바뀌는 거니까 16비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 16비트를 랜덤하게 넣는 게 아니라 원래 거에서 일부를 중복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리도 바꾸면서 몇 번 비트들은 더 그러니까 중복시켜 놓는 거예요. 중복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16개를 중복시켜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16개를 이렇게 중복시켜서 자리 바꿈하는 효과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비트가 여기 있어요.
비트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얘가 그냥 요 과정에 요 부분에 있는 영향만 쭉 받아서 여기로 나오면은 요 부분에 있는 값은 얘들에 의해서만 좌우가 되잖아요. 나머지에서 좌우가 안 되고. 그러면은 유사한 평문을 암호하면은 결과 값들도 유사해지겠죠. 요 영역별로 되니까. 근데 이 값을 어떨 땐 여기에 있다가 이 값이 어떨 땐 또 여기로 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요 결과값에 요 비트에 영향을 주는 게 여기에 있는 값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대부분 영향을 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바꿈 하는 거는 자리바꿈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적용을 하면은 부분적인 이 출력에 있는 어떤 부분이 입력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한 비트가 출력의 여러 곳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좋은 효과를 주게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아발렌치 이펙트라고 그래요. 눈사태. 눈사태는 이제 처음에 조그만데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두 개의 데이터를 암호하는데 한 비트만 달라요. 그러면 출력을 살펴보면은 다른 곳이 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가 영향을 미치는 데가 원래 출력의 한 50%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정 비트의 위치가.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할 때 일일이 여기다도 넣고 여기다도 넣으면은 요 첫 번째 비트가 영향을 주는 데가 여러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보면 이 박스들은 비밀이 아니에요. 공개되어 있어요, 문서로. IP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IP 인버스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익스펜션 퍼뮤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Pbox 퍼뮤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뒤로 우리가 올라갈 때 얘는 Pbox가 있으면 Pbox 인버스 만들 수 있죠. 그렇죠? Pbox가 있으면 Pbox 인버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역을 할 수 있죠. 이 KI도 XOR 한 거니까 KI를 알면 또 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펜션 퍼뮤테이션도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역으로 가서 얘 48비트로부터 32비트를 누구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K는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K를 알게 되면은 이 역을 할 수 있는데, 이 값으로부터 역을 할 수 있는데, Sbox substitution이라는 애는 역이 안 돼요. 이 데스에서 하는 모든 일들 중에 역이 안 되는 부분이 Sbox입니다. 그래서 Sbo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박스들이 8개가 있는데 이 S박스는 48비트를 32비트로 바꿔줘야 돼요. 48비트, 32비트 바꿔주는데 6비트 단위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6비트 단위로 작업을 해서 6비트를 4비트로 바꿔줘요.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이게 6비트예요. 6비트면은 끝에 두 개 값을 행정보로 쓰고 내부 4비트를 열 정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행 열 정보가 돼서 1, 13이니까 1, 13이면은 5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S박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한 행을 보면은 0부터
15가지의 값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4가지 행이 있는데 각각에도 5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5라는 값을 만나면은 이 5가 1, 13에서 만들어진 건지 0, 12에서 만들어진 건지 2, 14에서 만들어진 건지 3, 8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5라는 값을 우리가 봤을 때 거꾸로 못 가는 거지. 왜냐? 얘는 결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에 5라는 값을 줄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예요. 뭐 6도 그렇고 다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S박스에서 여기 나오면 얘를 통해서는 이 위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이 과정에서 거꾸로 못 올라가는 건 S박스 뿐입니다. 그러니까 데스에 있는 모든 사용하는 내부적인 연산들 중에 역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 저 S박스예요. 그래서 저 S박스가 보안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실제로 NSA가 바꾼 것도 저 S박스에 있는 어떤 값들을 바꿨다 그래요. 무슨 원리로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S박스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해서 역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페스탈 구조에 의해서 암호한 다음에 다시 뒤로 가면은 복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데스는 이제 56비트 키를 사용하는데, 얘를 요 키의 길이가 48비트하고 XOR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제 48비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16개의 48비트 키가 필요한 거예요. 16개의 48비트 키. 그러면 그 키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56비트 키를 24비트로 나눈 다음에 자리 바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돌아가면서 48비트 값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이게 왜 이렇게 만드는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초기 우리가 사용자들이 유지하는 키로부터 각 함수에서 라운드마다 쓰는 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라운드 키가 핵심인 거잖아요. 보안의 핵심인 거면, 실제 키 스케줄링이라는 알고리즘 통해서 48비트 키를 16개를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48비트 키를 16개 합친 키를 4키로 써도 똑같겠죠. 똑같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56비트 키를 그렇게 바꿔서 만드는 거니까 바꿔진 그 키 자체를 내가 키로 써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키 길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48비트 곱하기 16 정도의 키 길이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길이의 최소 길이의 키를 사용자들이 유지하게끔 만들고, 실제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키는 그 우리가 유지하는 적은 키 길이의 키를 확장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 랜덤한 키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으면 키 스케줄링과 없이 나눠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용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키 길이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키 길이는 어느 정도 길이면 되냐면은 전수조사하기 어려운 키 길이면 돼요. 그럼 오늘날 전수조사하기 어려운 키 길이는 128비트예요.
128비트 이상만 되면은 현재 기술로는 전수조사에서는 절대 키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용자는 뭐만 유지하면 되냐? 128비트 키만 유지하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더 긴 길이의 키가 필요하더라도 그 전수조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키 길이만 유지하게끔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알고리즘이 데스 포함해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비트를 막 자리바꿈하고 또 S박스 같은 걸 통해서 값들을 바꿔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하고, 한 번만 하면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얘를 여러 번 해가지고 입력과 출력의 상관관계를 최대한 없애는 거죠. 그게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데스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프트웨어로 조금 별로라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가. 또 하나는 길이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70년대에 표준화 당시에는 56비트 길이가 충분했는데 그 컴퓨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56비트로는 매우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77년도에도 DP와 헬만은 이 정도 돈만 나한테 주면은 내가 데스를 하루 만에 깨는 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데스를 깨는 기계를 만들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만들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우리가 또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 속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컴퓨팅 장치가 있을 텐데, 그 만들 때 들은 비용을 또 고려해야 돼요. 그 비용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근데 93년만 되더라도 요 금액으로 데스키를 찾는, 하루 반 만에 찾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거죠. 삼성 같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큰 기업에서는 이거 투자해서 데스 만들어서 뭐 기업 이윤을 확대할 수 있다면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컴퓨터 비용도, 개발 비용도 줄어드는 거고, 하드웨어 비용도 줄었고, 속도도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RSA라는 회사에서는 데스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데스 챌린지라는 걸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대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홈페이지에 그 데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하나 공개를 해요. 그러면 얘를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깬 사람이 요 그 상금을 이제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챌린지 2 할 때는 56시간이 걸렸어요. 1등한 사람이. 근데 99년도에 챌린지 3 할 때 이게 마지막 대회로 끝냈는데 하루도 안 걸린 거죠. 근데 얘네들이 만든 거 지금 그림에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드웨어에다가 칩들을 막 박아가지고 멀티로 전수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기를 소요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요 사람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스는 더 이상 이제 안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뭐 이것도 꽤 됐는데 2006년 정도 되면은 FPGA로 뭔가 요 정도 금액 투자해서 만들면 7일이면 깰 수 있다. 7일 정도 돌리면은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6비트 키면 더 이상 우리가 쓰기에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 표준이 필요하게 됐는데, 새 표준을 만들려고 봤더니 이제 표준 만들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90년대 초에는 데스를 안 쓰고 표준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널리 괜찮다고 하는 알고리즘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 말고 또 우리가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트리플 데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스 자체는 키 길이가 짧다는 거, 그 하나 문제가 있지,
보안적으로 20년 동안에 어떤 보안 허점이 발견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보호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깨지면은 되게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게 무슨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이 안 돼 있더라도 20년, 30년 동안에 이 알고리즘이 한 번도 학계에 뭐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이 안 됐어.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되게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 데스는 그만큼 안전성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단지 키 길이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를 쓰되 키 길이를 늘리자라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트리플 데스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데스는 메시지를 한 번만 암호하는 게 아니라 3번 암호합니다. 3번 암호해요. 그런데 이거 시간이 좀 길어지겠네. 이게 더블 데스라고 보시면 돼요. 더블 데스는 메시지를 2개의 다른 키로 암호하는 거예요. 2개의 다른 키로 암호해서 이제 C를 암호문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얘는 깰려면은 키를 2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56비트니까 2개 합치면 112비트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안전성이 2의 112승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은 우리는 2번 암호하는데 얘와 동일하게 해주는 이런 키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M을 요 64비트를 64비트로 바꿔주는 어떤 함수예요. 퍼뮤테이션 해주는 함수인데 2번 하고 있죠. 그러면 걔를 2번 안 하고 어떤 키로 했더니 늘 M을 줘서 이렇게 했을 때 C가 나오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얘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안전성이 112비트가 아니라 그냥 56비트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런 애는 없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56비트 하나만 얘를 그냥 블랙박스로 놓고 이렇게 해서 요 하나만 찾아보자라는 건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애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네 했더니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가 K1, K2M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112비트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데는 112비트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한 번 암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를 다시 암호해서 C를 구했죠. 그러면 이 C를 K1으로 복호한 값하고 M을 K2로 암호한 요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성립하려면은 K1호 C를 복호한 거 요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전수조사하는데 몇 비트예요? 이게 56승이죠. 이쪽을 전수조사로 복호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예요? 이게 56승이에요. 그러면 합이 얼마야? 이게 110이 아니죠. 그냥 이게 57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즉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meet in the middle attack이라 그래요. 원래는 우리가 얘를 56승 비트로 해보고 또 여기서 또 2의 56승 수식을 다 해봐야 요 조합을 찾는 건데 그렇게 조합을 찾는 게 아니라 한쪽은 뒤에서 오고 얘를 오면 여기서 같아지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아지는 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쌍들이
몇 개만 있으면 금방 찾아내요. 요 K1과 K2를. 그래서 얘는 안전성이 이렇게 더블 데스 하는 거는 56비트, 그러니까 안전성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C, EK1, EK2 이렇게 하면 3번 하는 거잖아요. 3번 하면은 56 곱하기 3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어느 쪽으로는 2번 가야 되죠. 중간에 만나려면은 이쪽에 한 번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2번 가고 이쪽에서 한 번 와서 여기서 일치되는 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3개의 키를 쓰면은 안전성이 뭐가 돼? 1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를, 그러니까 3번 암호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여기서 바꾸기는 했는데,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3개의 다른 키를 쓰더라도 안전성은 얼마예요? 112밖에 안 돼요. 2개 키를 쓰는 것과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3번 하는데 약간의 바꿔가지고 2개 키만 쓰고 중간에 다른 걸 써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나 이쪽으로 오나 112비트 비용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데스는 3번 암호화를 하는데 키의 안전성은 3개를 이렇게 3개 쓰지 않고 2개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meet in the middle 어때? 이건 man in the middle하고 또 다른 거예요. meet in the middle. 중간에서 만나서 중간에서 일치되는 걸 찾아가지고 키를 찾는 거예요. 여러 번 암호화할 때. 그게 이제 트리플 데스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